이번 시간에는 에이펙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뭐 이런저런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네. 된 건지를 이제 차분히 좀 돌아봐야 될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일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봉영식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에이펙은 이제 막을 내렸는데 뭐 물론 이제 굉장히 분야별로도 뭐 다른 평가 내리실 수도 있고 또 그 국가 정상들 간의 만남 역시도 이제 각기 다른 점수들이 맞아요. 다 있으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아주 러프하게 이번 에이펙 평가하신다면 성공적 혹은 뭐 좀 아쉬움이 남는 뭐 어떤 평가를 좀 내리십니까?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대단히 성공적이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준비를 잘했다. 네. 미생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뭐 흠잡을 데 없었다. 어. 더할 나위 없었다였죠. 어. 그래서 상사가 그런 칭찬을 해주니까 뭐 최고의 칭찬이라고 했는데 네.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셨던 분들도 예. 이번에 에이펙 만큼은? 전후로 해서 에이펙 행사 네. 그리고 같이 있었던 정상회의 음. 여기서 대비를 철저히 했고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었다. 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뭐 새만금 잼버리 주최라든지 뭐 부산 엑스포 유치할 때 뭐 유엔 총회에서 41개국 정상하고 아유. 30분 릴레이 회담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이 아유.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정상인데 30분 릴레이 그 회의를 하면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쾌해질 수가 있는데 네, 네, 네.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도 이전 정부는 그런 거를 깊게 챙기질 못했거든요. 네.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었다 정도. 예, 준비를 아주 잘했고 네. 소위 외교 슈퍼위크에서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고 부처 간의 조율도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누굽니까? 그 젠수랑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정상회담. 그 한일은 뭐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네네. 한중 그다음에 미중 중. 요 세 개가 제일 핵심이죠. 한일도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본 다케이치 내각이 출범한 지 9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셔틀 외교를 했는데 네.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해서 전임 총리 이시다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를 했는데 네. 그것을 계속 승계하겠다. 네. 그리고 한국도 본래 입장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였죠. 그리고 다케이치 내각과 함께 일할 용의가 있다. 네. 즉 일본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소위 한국에서 진보 좌파 정권이 출범하면 한일 관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혹시라도 이전 기시다 내각에서 애써 만들었던 한일 간의 관계의 복원 네. 그리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구조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것이 가장 큰 우려죠. 네. 그것을 이전에 이시바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게 조심스럽게 타진을 했는데 방미 전에 방위를 먼저 해서 한미 정상회담보다도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타결 선언과 그다음에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윤석열 정부 때 합의한 것이죠. 이것을 문제가 있지만 주권 국가로서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했어요. 네. 그리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유지하겠다는 그러니까 일본이 바라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확인을 해줬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굉장히 이번에 이재명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네네. 그건 또 꽤 의미가 네, 있었다고 근데 이제 이제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미중 그 전 세계가 주목한 미중 네. 정상회담은 사실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그 관세 전쟁이 종결된 게 아니니까요. 네. 1년 휴전하기로 한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화 방지에 방점을 둔 정상 간의 합의였지 어떤 근본적인 새로운 질서 구축에 합의한 데는 실패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방중을 하겠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신핑 주석의 방미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과연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그 소비 제품들의 네. 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부모가 아이들한테 중국산 장난감도 사주지 못할 정도로 미국의 가게가 악화될지는 않을까. 중소기업, 미국 내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가. 그 결과가 이제 나올 것이고, 언제 나와요, 그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물가라든지 이런 게 그 지수가 나오겠죠. 블랙 프라이데이 뭐 그때쯤 보면 대충 나오는 거죠.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제 이번 달 말이죠. 추수감사절. 그때부터 이제 뭐 신호가 오긴 그쵸, 하겠죠. 그쵸. 물가 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인 그 국제 경제 비상 대권 아이파 IEEPA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 1조 8항 위반이냐. 왜냐하면 미국 헌법 1조 8항은 모든 세금에 관한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고 했는데 왜 대통령이 이거를 함부로 사용했는가 그거거든요. 1차, 2차 심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이제 트럼프 지지파가 많다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미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 그 권력 분립, 그 삼권 분립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냥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많다 해서 그렇게 면죄부를 쉽게 줄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은 네. 원칙적으로 미국은 이제까지 모은 관세를 다 돌려줘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연말 연초까지 있으니까 과연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해서 다시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의 위치와 입장이 어떻게 될지 그때까지 또 중국은 어떻게 될지. 네네. 근데 이 만약에 그냥 트럼프가 내 마음대로 세금 할래 말만 하면 연방 대법원에서도 네. 부담 없이 그건 안 돼 임마. 의회가 결정하는 거야. 하면서 땅땅땅 위헌할 텐데 돈을 이미 너무 많이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려주려면 연방 대법원도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더라도 네. 또 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가 안보와 이익이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모아놓은 관세를 어떻게 다시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대법원이 어떤 여지를 남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와 지지층에서 나오고 있죠. 위헌이긴 하지만 소급하진 않겠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 보면은 네.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유죄. 네. 하지만 이미 형을 행한 것으로 판명한다. 그러니까 뭐 징역 8년에 처한다. 하지만 이미 징역을 한 것으로 판결한다. 이런 장면 보셨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고 봐야죠. 어떻게 할지. 그 판결은 일정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이나 연말, 내년 초에는 내년 나올 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겹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 어떤 조건에서 시진핑 주석과 마주할지 그게 이루어지기나 할지. 네. 근데 이게 미중도 가만 보면 계속 연장하잖아요. 예. 연장이 좀 반복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리스크를 계속 갖고 가는구나 느낌보다 쟤네 안 싸우겠구나 느낌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계속 몇 번 이렇게 연장하다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줘서 네. 큰 정면 충돌은 피하려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하는 것이 시장에게는 이제 청신호겠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계속 이 관세 전쟁이 결말을 짓지 않으니까 고용과 투자에 대해서 큰 결정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미국 경제, 중국 경제가 미래지향적인 이제 생산 그런 활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계속 위축된 상대로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거는 분명한 리스크죠. 네네네. 그 저기 팩트 시트가 나왔더라고요. 미중. 네, 미중 팩트 네. 시트가 나왔고 그 팩트 시트 보니까 자 중국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그 멘트 가운데 중국에서도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한국의 미국 그 조선사 즉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 자회사들 미국 네. 자회사들에게 제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인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이제 팩트시트에서 나왔으니까 안심해도 되냐? 조선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조선 관련된 불확실성보다도 그 입항료에 네.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돈 내라고 하니까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한 거 네.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양국이 그 최소한으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에 합의했다 이렇게 봐야지. 정말 여러 가지 무기가 서로 있는 것이죠. 특히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정제 히토리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 것이지 중단하거나 그걸 발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은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런 관세 폭탄이 다시 올 것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이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GDP에서 수출의 비중을 대폭 줄였고 그 내수 시장 진작에 굉장히 힘을 쏟았죠. 이번에 정책 발표에서도 57% GDP의 57%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 내수 시장 비중을 더 확대하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수출로 이제까지 중국이 경제 부흥을 했는데 미국이 자꾸 이렇게 수출 통제를 하니까 민주당 정부도 그렇고 공화당 정부도 그렇고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겠고 특히 대미 수출의 의존도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관세가 다 현실화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 GDP의 그 피해는 전체의 2.3%에 그치게 만들었고 그 2.3% GDP 손실은 중국의 내수 시장을 5% 진작하면 메울 수 있는 그런 네. 체질 개선에 이미 성공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더라도 네. 버틸 힘을 이미 만들어 놓았고 그 거기에 추가해서 히토류 수출 통제라든지 네. 이런 미국의 아픈 곳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죠. 중국이 어떻게 이번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주 에이펙에서 큰 합의를 이룰 전망이 나왔는데 대뜸 상무부가 히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중국도 기회를 보면은 미국의 약점을 최대한 공략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낸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랑 중국 요거는 뭐가 좀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대화 시작 정도지 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 자리에 네. 계셨다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네. 이런 발표를 하셨고 네. 또 반복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 발전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 발표해서 네. 발언에서 강조하셨는데 한중 경제 협력이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양국 간 호혜 관계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해야 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 성과를 만들어가는 좋은 토대를 구축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촉구한 것이지 어떤 지난 30년은 안 됐지만 2016년 사드 한한령 보복 이후로 내리막길을 계속 갔던 한중 관계 복원에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 간에 네. 이런 무역 전쟁이 결말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지 한중 관계도 거기서 양국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지고 복원 및 발전을 시도할 수 있는데 아직 불확실성이 많고 네. 또 이제 변수가 돌발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으로 그런 말을 공개 발언에서 꼭 할 필요가 없는데 지난번에 요청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데 우리의 잠수함 핵추진. 예, 운영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지난번에 요청드린 대로 네. 핵 원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공개 발언에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 북한, 대북한 견제만이 아니라 중국 견제하겠다는 얘기까지 분명히 했어요.
위성락 안보실장은 아니다. 중국 쪽에서 오는 잠수함에 대한 얘기다 했는데 중국 쪽에서 오는 잠수함은 대부분 중국 잠수함이겠죠. 그럼 그 얘기를 왜 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려하고 비판을 하는 보수 세력의 반대라든지 그런 비판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뭐 친중 논란 있고 뭐 이랬으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친중 정부 아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죠. 네. 어떤 한국의 친중 정부가 서해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 잠수함을 막아주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원을 부탁하고. 아마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타결 발표도 사실 이번에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26일에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지 않습니까? 근데 타결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은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친중 좌파 정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가 계속 터프하게 네. 양보 안 했는데 한번 신뢰를 할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 변화를 취하려는 과감한 승부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 정상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겠죠. 지금 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은 핵 비확산 책임을 계속 수행해야 된다. 이런 정도 선에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원칙적인 네. 메시지만 나왔는데 앞으로 이게 2016년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에 한 중국 행동과 같은 그런 행동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중국이 다른 입장을 보일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승부수를 던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한국 정부는 무조건 친중 정부가 아니다. 네. 실리 외교를 추구한다. 두 번째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고 네. 중국에 대해서는 다 잘해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실용 외교를 추구하니까 한국이 점점 미국에 경사되는 것을 중국이 반대하거나 싫어한다면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뭔가 호혜를 주어야 된다. 줘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관세를 이렇게 때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안보적으로도 북한의 핵 위협이 이렇게 고도화됐는데 중국은 계속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미국과 더 협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한국이 자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선까지 갈 수 있다. 그게 싫으면 중국도 책임 있는 네, 행동을 보여야 된다. 네. 이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네. 그래서 중국도 일본도 바둑판을 선물했지 않습니까? 네. 바둑으로 둔다면은 포석의 단계고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 굉장히 그 이례적인 과감한 수를 두었다. 특히 소위 진보 정권으로서는 네. 그 왜 이세돌과 알파고가 할 때 아하. 이세돌 구단이 한 판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때 신의 갑자기 한 수. 가운데다가 뒀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예. 그런 과감한 수를 던진 거는 알겠는데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두고 봐야겠습니다. 시진핑에게 하여튼 예측 못한 수 하나를 좀 던진 거고, 그걸 이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네. 미국이 자꾸 한국의 국방 예산을 2배, 그럼 120조 원이죠 매년. 적어도 뭐 3.4%까지는 올려야 된다. 네. 그거를 상호 합의문에 명시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바이든 행정부 때 합의한 금액의 10배로 증액해라. 관세 문제도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가 6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고 하고 하워드 러팅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합의되지 않았다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랑. 근데 이런 거가 자꾸 진행이 되고 한국이 국방 예산을 대폭 증가한다든지 관세 협상, 무역 협상에서 미국에게 큰 양보를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왜 미국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네. 양보만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그때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대답은
자강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가? 결국에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게 그냥 양보만 한 게 아니다. 30년 동안 보수 정권이 이야기만 했지 실현하지 못했던 핵 추진 잠수함이 미국에서 지금 미국 지원으로 건설된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 건설하려면 국방 예산 증액해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네. 하여튼 미국은 지금 뭐 핵시험 누구 뭐 그것까지 얘기했다가 러시아도 네. 그럼 나도 할게 뭐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가는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이제 목표는 러시아가 네. 아니라 그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네. 네. 핵 그 군비 통제에 관해서 미국이 그 협약한 당사국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그리고 러시아 전에 냉전에 있었던 소련과 네. 소련을 아시는 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죠. 했던 이런 그 핵 군비 통제 그 협약이 네. 중국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발목이 묶여 있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괌, 하와이, 미군 해군 기지를 날려버릴 수 있는 동풍 미사일 시리즈를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천안함 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해서 선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핵 군비 통제 조약이 미국과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까지 대미 핵 미사일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이런 핵 중거리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도 전략적 자율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그 중거리 미사일 핵 미사일 제한 조약 그래서 INF를 일방적으로 탈퇴했죠. 그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걸 탈퇴해야지 중국을 미국이 견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타트라든지 거기서 나오고 또 이런 지하 핵실험도 재개하겠다 하는 것이 메인 타겟이 러시아가 아닙니다. 근데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도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놓고 중국과 핵 군비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적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네.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수를 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국제 정세가 좀 복잡하긴 하나 그래도 우리 봉 교수님과 함께하면 네. 이해가 또 빠르게 잘 그렇죠. 되니까요. 오늘 아마 들으시면서 중국과 미국 또 우리와 중국, 우리와 미국 혹은 뭐 플러스 러시아까지 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싹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요. 소련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시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90년대 이후 태어나신 분들 전 방송하다가 네. 전설의 코미디언 이주일 코미디언 얘기했는데 진행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이주일 씨 모르시는구나. 모르더라고요. 큰일 모른 척 한 거예요. 아니야 그래요? 진짜 모를 수 있어. 그래요? 네, 모를 수 있어. 90년대 이후생들은 이제는 저희가 그냥 쓰는 말 되네 이런 표현을 처음으로 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포테이토 칩 광고에서 왜 이게 나보고 말이 되네? 내 얼굴이 왜 감자 닮았다 그래? 그러던 보나 말 되네? 그게 유행돼서 이제 말 되네. 그게 맞아. 말이 돼라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유행시켰는데 맞아. 이제는 일상 표현이 됐죠. 그런 게 이걸 아는 저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큰일 났다. 다 지금 이거 저 공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꺾였다고. 이런 거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저 살아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네. 이거 참. 자, 위즈덤 칼리지. 네. 어른들의 배움터. 네. 위즈덤 칼리지 2026. 지금 얼리버드 기간 지나면 가격 올라가는 거 아실 테니까. 네. 또 요게 이제 혜택들 교보문고 전자책, 3% 멤버십, GIN 이용권 등등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 빨리 등록하시는 게 가장 이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가장 큰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뭐죠? 마이클 샌델 교수를 만날 수 있는 아. 혜택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장 관심 많으실 텐데 오프닝 벨 라이브 많이 봐주시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인사드리고 가야죠.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